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오리입니다. 네, 오늘 599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2월 마지막 방송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네요. 그쵸. 저희가 좀 들떠 있어요. 그죠? 아, 그래요? 직전까지 하던 대화는 착 가라앉아 있었는데. 저희 이 팟캐스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 며칠간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댓글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댓글을 읽었고 막 그 카톡에서 거의 날뛰었고 오늘도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이게 반응이 온다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도 신기하고 소중한 경험인데 잘 듣고 있다라는 멘트 그리고 후원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으로 가야죠. 네, 감동스럽기도 하고 충격스럽기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구나 싶은 맞아요. 네,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오가면서 소리 지르게 되는 오랜만에 정말 양질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요. 지금 연말이라 구지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좀 바빠가지고 이 바쁜 와중에도 저는 아침에 이렇게 문득 그 댓글을 생각하면 좀 행복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캡처해놓은 거 계속 다시 보고 맞습니다. 막 그 한정현 작가님 인스타그램에도 맞아. 대댓글 달리고요. 막 저희 지금 소개해 주셨거든요. 한정현 작가님께서. 이런 영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자랑하려는 거는 조우리 작가님이 좋아요도 눌러주셨거든요. 근데 좋아요 눌러주시는 작가님들은 그전에도 조금씩 계시긴 하셨는데 하재영 작가님도 맞아요. 하재영 작가님.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그때 이게 뜨문뜨문 느끼다가 이게 연말에 확 오니까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힘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99 시간인데 약간 앞에 사담이 좀 있었고요. 네. 오늘 저희가 599로 갖고 온 두 책은 표지가 둘 다 하얗네요. 그러게요. 눈도 안 오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려서 오늘의 날짜는 성탄절 이브입니다. 네. 둘 다 성탄절은 한자고 이브는 영어네요. 통일해 주시겠어요? 성탄절 전야라든지. 구지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는 이분날을 만나서 599를 녹음하는데 일단 오리가 갖고 온 책은 구지가 읽어주세요. 어제는 봄. 그렇습니다. 작가는? 이거 현대문학에서 나온 핀 시리즈 그거죠? 네, 맞습니다. 최은미 작가님이시네요? 네, 사실은 저희가 1월 달에 현대문학상 수상작을 다루게 되면서 최은미 작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그 전에 좀 반칙으로 599로 먼저 최은미 작가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은미 작가 거 하자고 했는데 최은미 작가 책을 그 바로 직전 방송에 가지고 오는 이 생태계 교란. 되나? 구지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몇 해 전에도 최은미 작가의 장편소설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몇 번째 파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구지가 저게 고의가 아니고 원체 그런 걸 잘 못 외우거든요. 파도 맞지 않아요? 근데? 몇 번째냐면 퀴즈 몇 번째일까요? 홀수였어. 정답은 9번째 파도. 네.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요즘도 아침에 틈틈이 읽고 있고요. 그 말은 제가 최은미 작가의 글을 정말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어제는 봄은 짧은 소설이에요. 중장편의 소설이 되겠고요. 최은미 작가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질문 되게 의미 없다. 혹시 그 몇 번째 파도를 읽으셨나요? 네. 그러면 구지가 원체 기억을 잘 못하니까요. 그때 그 책의 분위기는 혹시 좀 기억을 하시나요? 약간 스릴러 같았는데? 맞죠. 그 최은미 작가가 그런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약간 미스테리하고 스릴러적이면서도 근데 이게 또 강화길 작가랑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문장으로 후려치는 섬뜩함이 있어요. 맞아요. 광하길 작가님은 일상 스릴러라면 거기는 본격 스릴러 뉘앙스를 좀 띄는 것 같았어요. 아홉 번째 파도는 진짜 좀 거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의 도시를 창조해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막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펼쳐나갔던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최현미 작가가 그런 글에 능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어제는 봄도 그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사실 일상 스릴러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문학상 이번 작품 여기 우리 마주를 읽었을 때 혹시 거기 나왔던 그 주인공이 저희 스포 먼저 하고 방송하는 건가요? 왜냐면 거기에서도 아이 엄마가 나오잖아요. 어제는 봄의 주인공도 39살의 아이 엄마예요. 이름은 정수진. 이건 2019년 3월에 나온 거구나. 그쵸. 네. 작년 초에 나왔네요. 이 정수진은요, 아이 엄마라고 규정되기 전에 본인이 본인만의 확고한 그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작가예요. 소설가. 일하는 여성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소설가인 정수진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등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본인이 느끼기에도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실제적 사건을 배경으로 글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양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어서 여기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찰관을 찾아가는 거죠. 그 경찰관은 이선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은 이 정수진 작가가 질문을 하고 이선우 경찰관이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정수진 작가는 지금 양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10년째 쓰고 있다고 본인은 묘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둘이 나오면 정수진과 이선우, 이 둘 사이에 뭔가가 이제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아마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시작해주는 단어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선우 경찰관은 정수진 작가에게 보내는 카톡에 이렇게 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가님. 근데 이 작가님이라는 칭호를 들었을 때 정수진이라는 인물이 마음이 이제 크게 동요가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너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정수진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4쪽에 나오는 말이고요. 싸울 때마다 남편에게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들은 날엔 결국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나는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헛된 꿈에 매달려 집 변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닦고 아이 공부를 못 챙기고 허리가 나가는 그런 여자다. 돈을 1원도 못 버는 일을 하느라 매일 파김치가 되는 상황을 나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자신이 없다. 내가 소설이라는 걸 쓰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지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는 자신이 없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너무 피가 말리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선우와 정수진은 감정적으로 좀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수진이 양주를 배경으로 쓰고 싶어하는 이 소설이 결국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거든요. 아버지의 자살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엄마와 관계가 있는 얘기고 자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10수년 전에 교생을 했을 때 자기가 가르쳤던 반의 학생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좀 실타래 풀리듯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이선우의 관계도 좀 이렇게 깊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불륜이라는 말로는 또 정의하기가 힘들고요. 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스릴러적인 형태,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문장의 섬뜩함이 다 골고루 곁들여진 소설입니다. 약간 분위기 자체가 스릴러 같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정수진이라는 사람은 주부로서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뭐 배려하는 남편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예쁜 딸내미가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섬뜩한 문장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남편인 윤지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에겐 없는 게 꽤 있었다. 이를테면 여기 예시로 나온 게 철두철미함, 비싼 취미, 까칠함, 의심, 전전긍긍함 이런 게 남편에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좋은 남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그 중에 제일 없는 것은 성욕이었다. 이런 것들이 가진 건 뭐가 있죠? 그 문장도 덧붙여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데 거의 눈을 뗄 수가 없었고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도대체 정수진인 나는 뭐가 그렇게 힘들까? 라는 걸 알아갈수록 좀 처절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편 소설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전 장편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몰입은 막 엄청 되는데 결말에 있어서 약간 이야기의 탄탄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오히려 막 몰입을 했으니까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결말을 안 내면 또 어떻게 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네. 스포가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네. 결말에 대한 감상은 어떠셨어요? 결말에 대한 감상은 제가 원래 소설 해설을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해설이 달려 있어요. 결말을 읽으시고 해설까지 읽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은. 네. 어려운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영화 해설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죠. 이 소설에도 결론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결말만 있을 뿐이어서 네, 저에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이미지 같은 거는 좀 강렬하겠네요. 네. 영화 장면 같기도 했고, 사실은 너무 즐겁게 읽어서 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었죠.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읽으면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니까 뒤에 한 10장 정도 남겨놓고는 안 읽으려고. 소녀 같다. 귀여워. 소녀 때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최은미 작가를 현대문학상으로 만나게 됐으니 제가 미리 새치기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구지의 599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오늘 예전에도 한 적이 있죠. 저희 원도 작가님. 원도 작가님의 아무튼 언니 수필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이 너무 귀엽고 색채감이 막 있고 네. 이러네요. 그러니까 원도 작가님이 실제로 친언니도 있고 사회에서 만난 다양한 언니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창 시절에 만난 언니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의 언니도 있고 세상에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언니가 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저는 언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동생이에요. 나와 같네요. 저는 약간 유년기 때부터 좀 언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집착. 네. 지금 생각하면 언니가 어린 마음에 많이 귀찮고 힘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언니 하는 건 다 따라하려고 했었던. 지금 기억에도 이렇게 날 정도면 그때 당시는 더 극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니는 고학년이 돼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지내고 싶은데 항상 언니랑 같이 집에 가겠다고 언니네 교실 앞에 서 있고. 나와 되게 유사하다. 저도 저희 언니가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친구들 무리가 생기는 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었거든요. 나만의 언니가 아니다. 이런 기분? 그래서 좀 언니에게 집착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짜증낸 적도 많지만 짜증 냈죠 당연히. 짜증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언제나 이렇게 든든한 내 편으로 있어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가족 중엔 가장 크게 받은 복이 언니 복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언니한테는 그 말을 안 하죠. 언니도 같은 생각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저도 같은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닐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간간히 듣는 굳이 언니의 이야기는 더 시크한 면이 있으신 것 같고 더 약간 세상사를 쿨하게 보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언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마음 놓고 나의 속내를 털어놓은 건 오히려 저는 성인 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온전히 속마음을 언니랑 다 터놓고 지냈다면 난 좀 더 편안하게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 궁금한 게 그럼 싸운 적은 별로 없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많이 졌죠. 원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 거야. 눈물 나서 방송을 못 하겠다. 약간 지금은 그래도 좀 제가 할 말을 하는 캐릭터인데 애기 때는 거의 말을 못하는 되게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그랬어가지고 저는 싸울 일 자체가 별로 없었고요. 네. 그리고 싸운다고 하면 싸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랑은 또 그게 다르네요. 이게 약간 전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과 사이가 나쁘면 형제들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굉장히 눌리게 되면 뭉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엄마가 또 이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싸울 일이 없는 거지. 그러네요. 둘이 싸우기도 그땐 피곤하고. 그렇죠. 그리고 컸을 때는 이제 분리되고 막 이렇게 커가지고 살 때는 짜증내기도 하고 하는 일도 많았지만 근데 오히려 진짜 아기 때는 더 큰 과업들이 있잖아요. 일단 당장 기말고사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성적표가 나왔을 때 집에 가져가서 어떤 위치에 내가 놓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경 쓰이기 때문에 언니랑 신경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자매 관계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책 속에는 있는 거죠? 네. 저 제일 첫 부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도 나오지만 그거예요. 아픈 오빠 때문에 태어난 딸이었던 거예요. 이 원도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 집은 3남매인데 언니가 맞이고 그다음에 둘째인 오빠가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좀 치료를 제때 잘 못 받아서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오빠를 케어하기 위해서 돌봐주기 위한 동생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태어나게 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90년대 드라마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오빠 아니면 넌 태어나지도 못했어 라는 식의 분위기를 계속 많이 들으면서 컸던 거죠. 근데 그렇게 컸는데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고 경찰 공무원이 돼서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경찰학교에서 중앙경찰학교에서 얼마간 같이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시기를 갖는데 연수를 받는 시기를 그 시기 동안 만난 언니들한테서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끼고 날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려는 그 언니들의 다정함에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보상받은 느낌도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막 근데 이 원도 작가님이 경찰 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투블럭 머리를 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투블럭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겪었었던 일들, 그러니까 여자로서 겪어왔던 일들도 계속 군데군데 녹아나 있고, 그 다음에 만났었던 다정한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가족 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막 이런데, 일단 표시된 부분에 제가 하나 되게 인상 깊었었던 건 아까 투블럭을 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투블럭을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남자냐 여자냐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되게 와닿았었는데 난 나에게 남자냐 여자냐 묻는 사람들이 정말 내 성별이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150대 키를 가지고 계시대요.
작은 키 체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여자인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 모습은 정말 키 작은 남자로 보았다면 그런 무례한 질문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을 거다. 어라? 넌 여자인데 머리가 짧네? 평범하지 않아. 넌 잘못됐어. 너 혼자 왜 그러고 다니냐? 너 진짜 이상하게 보여. 라는 질문들에 가려진 그들의 본심을 내가 모를 리 없다. 날카롭네요. 정확히 맞아요. 사람들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던져보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키가 정말 작은 남자한테 너 남자 맞아? 라고 물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거 보면서 확 와닿았어요. 그치? 안 물어봤겠지. 그건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근데 여자는 여자한테는 너 여자야 남자야라는 질문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정말 확 와닿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구지가 읽어준 구절을 느끼면서 우리가 경찰관 속으로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 원도님은 글을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술술 잘 읽히게 잘 쓰세요. 그리고 또 이 챕터 중에 하나가 태초에 언니가 있었다. 근데 저도 이 감정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언니 결혼할 때 제가 진짜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을 속으로 혼자 했었는데 그 이유가 나는 태어나서 언니가 없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언니가 내 호적에서 빠져서 새로운 호적을 갖는다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언니가 있었는데 불과 2, 3년 정도밖에 안 알았던 형부랑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약간 막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데 언니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내 언니로 나는 가능하대. 내 언니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주길 바랬던 거고. 그 마음이 진짜 컸을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감정인데 그런 감정을 원도 작가님 똑같이 이 부분에 막 서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와 닿았었는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입체도 이런 입체가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오각형쯤 된다면 언니에게 느끼는 감정은 39각형 정도 된다. 확 와닿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서도 내가 이러한 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감당하지 않을 텐데 언니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치. 언니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 같은 면을 가지고 있으면 감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족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니랑 저랑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같은 반에 있었다면 절대 친구가 되지 못했겠다. 쟤 뭐야? 라고 서로 생각했을 만한 존재들인데 근데 가족이란 이유로 굉장히 절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 중에는 언니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니 친구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도 그렇네요. 저도 언니랑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형부가 생기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복합적인 마음이 들면서 저도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언니가 결혼을 하고 시댁이라는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 새로운 친구한테 훨씬 더 집중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당연한 시기인데 그게 못 받아들이겠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언니가 진짜 이제 남이 된 것 같은 이제 호적에서도 빠지고 내 언니보다 그쪽 식구로서의 삶에 더 큰 비중을 갖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 작가님도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막 이런 고민을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막 선배 언니들한테 얘기할 때 언니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안정기를 찾으면 원래 다시 삶의 균형을 찾을 거다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언니가 이제 좀 많이 자기의 삶과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언니는 이제 결혼을 했고 자기도 이제 직장을 얻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원도 작가님이 경찰관 속으로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책을 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대요. 책을 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네. 이 책이 그 경찰관 속으로는 부천의 독립책방 5kg 북스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낸 책이었는데 그 직원님이 하루는 이렇게 거기 북토크를 하러 갔는데 얘기를 하시더래요. 언니한테 들은 말 없냐고. 그래서 무슨 언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작가님 친언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일이었던 거죠. 왜 뭔 일이 있었냐? 라고 했더니 언니가 5kg 북스에 선물이 담긴 택배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경찰관 속으로를 쓴 원도의 친언니인데 요즘 동생이 책을 낸 덕분인지 전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한결 밝아진 것 같다고. 이게 다 책을 만들어준 5kg 북스 덕분이라며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책을 냈다는 이야기를 가족에게도 하지 않았건만 어떻게 알고 책배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 물어보니 언니는 5kg 북스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책을 보자마자 내가 썼다는 걸 알아봤단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언니 유전자는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지가 계속 K장녀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언니 유전자는 좀 다른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 정도의 배려심이라든지 네. 없다고? 없까지만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의 배려심이 저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지점은 책을 낸 원도에게 직접적인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이제 독립책방으로 그 감사의 말이 전해졌다는 게 전 그 배려와 섬세함이 놀라워요. 그리고 저는 보내면 생색을 내거든요. 내가 보냈다는데 혹시 받았는지 확인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질리는데?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걸 티를 되게 많이 낼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러한 섬세함들이 장녀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 언니가 우리 언니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원도 작가님은 좀 어린 시기에, 좀 이른 시기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23살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빨리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언니를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후임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는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죠. 이 내리사랑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꼰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가르치는 말을, 그러니까 뭔가 충고라고 하는데 간섭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분이 막 들었대요. 근데 그 기분도 저도 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어디서나 막내였던 것 같아요. 항상 막내였었는데, 그리고 언니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또 막내고. 그래요?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막내가 아닌 사회생활들을 하게 되면서 되게 낯설다. 항상 그냥 챙겨주는 걸 받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다시 돌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게 되게 낯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말 듣는데 제가 낯서네요. 왜냐면 저는 구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구지가 언니처럼 느껴졌었고 늘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히려 구지가 막내였던 시절이 너무 낯설어요. 전 대학원 때 거의 처음으로 언니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그때도 선배였죠. 그때는 선배였고 왠지 그때는 언니라고 불러주는 후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학원에 갔을 때는 이제 언니라고 불러주는 동생들이 생겼는데 근데 그 언니라는 호칭이 왜냐면 제가 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라는 호칭이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되게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언니라고 불러주고 날 믿어주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막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들을 막 느끼게 하면서 언니들이 삶에 약간 지지대가 되어주는 에피소드들도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치 주변엔 참 멋있는 언니들이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잘 지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언니들은 한 명씩은 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났었던 언니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공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에세이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되게 술술 읽긴 했는데 읽으면서도 되게 공감되는 장면들이랑 겹치는 약간 장면들, 비슷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빌려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막내가 좋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 철없이 굴어도 되니까 깊이 맞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넌 막내니까 라고 봐주는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그 봐주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철 부릴 나이는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참 점점점. 맞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부지와 책을 교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12월의 마지막 방송이 될 거고 저희도 아마 마지막 녹음일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년 동안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계속 해보세요. 좋은 말씀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불편한 이야기들을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